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희 집에 이제 생후 2달 된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요즘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자주 하게 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손 씻기입니다.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도 손이 거칠어질 정도로 손을 많이 씻고 있는데, 이 아기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상식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위생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네. 특히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위생과 소독에 많이들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도하게 위생과 소독에 신경 쓰면서 너무 힘들게 육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요. 반대로 부모님들이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키울 때 신경 써야 하는 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생이 중요한 건 아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길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발명품을 꼽으라고 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것이 바로 비누입니다. 네. 그만큼 위생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들의 사망률도 현대에 들어서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위생관념이 발전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세균들은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공존해 나가기도 하고, 다른 일부의 세균들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건강한 소아나 성인의 몸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들도 신생아에게는 병원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세균이 신생아에게는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같은 병원균이라고 하더라도 어른이 감염되었을 때는 가볍게 넘어가는데 신생아에게 감염되었을 때는 큰 병으로 진행해서 생명에 위독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생후 2개월 미만, 즉 생후 60일 정도 된 아기들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세균이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는 폐혈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위생을 통해 세균 감염을 막는 것이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놓치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위생 수칙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죠. 손 씻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병원에서만 보이던 손소독제를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네. 됐는데 이 알코올로 된 손소독제는 그 균을 알코올로 죽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알코올이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알코올이 미처 죽이지 못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독제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알코올이 다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안다 보면 자칫 아기 눈이나 코, 점막 같은 예민한 곳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외출하거나 식당에 가면 물티슈로 손을 닦는 경우가 많은데 물티슈는 손에 묻은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많은 집에 방문할 때 사람 많은 곳을 다녀왔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면 아기를 안아주실 분은 입고 온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은데요. 네. 실제로 저희 가족들은 아기가 있는 다른 집에 방문할 때면 여벌의 옷을 챙겨서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보는 집에서 또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정말 참기 힘든 거지만 아기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 입속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균들이 뽀뽀를 통해 아기에게 전파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비슷한 이유로 식사를 할 때 수저를 아이와 공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를 키울 때 소홀하기 쉬운 위생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도 특별한 선물, 모바일 피자 쿠폰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기를 키우면 씻고 닦고 할 물품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발기나 쪽쪽이 같은 아이가 손으로 잡고 입에 가져가는 물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 세균이 아기 몸속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입이기 때문에 입에 묻는 제품들의 위생을 특히나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아기들이 입에 자주 물고 있는 쪽쪽이나 치발기 제품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쓰다 보면 이게 하루 종일 애들이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닦아줘야 되지? 이거 저렇게까지 오래 물고
물고 있어도 되나? 걱정돼요.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물품들의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심되면 닦는다입니다. 아기가 잘 물고 있어서 뭐 굳이 물고 있는데 굳이 빼서 닦아줄 필요는 없지만요. 조금이라도 더러워 보이는 바닥에 떨어지거나 어디 부딪혔거나 하면 다시 물려주지 않고 닦는 것이 좋고, 생후 2개월 미만의 신생아라면 닦아서 소독까지 해서 다시 물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아이들은 매번 소독할 필요는 없고요. 따뜻한 물에 젖병 세제 등을 이용해서 닦거나 아니면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생후 2개월 이상, 즉 생후 60일이 넘은 건강한 아이들은 이런 물품의 소독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젖병 씻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네. 젖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거 정해진 게 있어요? 젖병은 촉촉이나 치발기와 다르게 이게 젖병에 묻어있는 분유나 모유에서 세균이 쉽게 자랄 수 있다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분유나 모유가 영양가가 높다 보니까 2시간만 넘게 상온에 보관해도 세균이 바글바글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젖병 관리법은 사용 후에는 남은 분유나 모유를 다 버리고 바로 세척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새벽에 바로 세척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네. 적어도 남아있는 분유나 모유를 물로 잘 씻어서 한번 헹궈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고요. 젖병 세척 방법은 젖병 세척용 세제와 솔을 가지고 따뜻한 물에서 잘 씻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주방용 세제는 잔여 세제가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젖병 세척용 세제가 조금 더 잔여 세제가 적게 남는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고, 어른 식기를 씻던 수세미는 어른들의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서요. 그 수세미 말고 젖병 세척용 솔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젖병 세척할 때 식기세척기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때는 어른 식기와 조금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은 젖병 세척기도 따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작은 식기세척기 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젖병은 열탕 소독도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어느 주기로 하면 좋을까요? 젖병 소독이 또 중요한 육아의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매일 챙겨서 하려니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일단 미국 질병통제국 CDC에서는 생후 2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젖병은 매일 소독하라고 권장합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요. 생후 2개월까지는 신생아 폐혈증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소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일부부터 조금 더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생후 3개월까지는 소독을 잘 해야 된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전하고 기억하기 쉽게 한 100일이 될 때까지는 매일 소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0일 지나고 나면 소독 좀 소홀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100일 딱 지났다고 해서 이제 소독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생후 100일이 지나서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소독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아이가 100일이 넘은 경우라도 소독을 조금 더 매일 하듯이 자주 챙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미수가 조산아 출신인 아이들의 경우인데요. 미수가 출신 아이들은 똑같은 생후 100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삭으로 출생한 아이들보다 더 체중도 작고 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재태주수 30주 초반, 20주 후반에 정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더라도 아직 출생 예정일을 안 지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정 연령이라고 해요. 출생 예정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나이를. 네, 이 교정 연령이 아직 만삭 출신인 아이들보다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교정 연령 100일 때까지 조금 소독을 매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다른 지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조산아 출신들은 소독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면역결핍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소독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출신의 건강한 아이도 지금 감기나 장염 등에 걸린 경우에는 몸의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세균에 의해서 2차 감염의 위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아픈 경우에도 소독을 매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기계들이 잘 나오잖아요. 젖병, 세척기, 소독기 이런 거 많은데 이 기계를 이용하면 따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젖병 소독을 하는 원리가 전통적으로는 열탕 소독을 가장 많이 했죠. 열탕 소독은 끓는 물에 젖병을 넣고 푹 끓여서 한 5분 정도 끓여서 소독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장 확실한 소독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소독을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뜨거운 물을 막 많이 옮겨야 돼서 무겁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끓는 물 대신에 스팀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기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외선을 이용하는 소독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스팀이나 자외선 소독 모두 소독의 기능은 잘 해내기
끝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몇 가지 한계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스팀 소독의 경우에는 열탕 소독처럼 열을 이용해서 세균을 죽이는 원리인데 아무래도 스팀은 열 에너지 밀도가 끓는 물보다 낮겠죠. 에너지가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탕 소독만큼 소독 효과를 가져가려면 더 오랜 시간 스팀을 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팀이 닿지 않는 곳에는 소독이 또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독기에 젖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층층이 쌓아서 겹쳐 놓는다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가 요즘 또 필수 육아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자외선 소독도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일부 젖병 소재의 경우에는 자외선을 만나면 변색이 되거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젖병이나 이런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자외선 소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정보는 보통 요즘 인터넷에 제품 설명서나 판매처 상세 정보란에 거의 다 써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외선 소독은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식기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소독을 해야 제대로 소독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 자외선 소독기들 보면 소독 모드가 돌아가기 전에 건조 모드가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젖병이 다 마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젖병 세척을 하고 나서 물기를 최대한 털어준 다음에 자외선 소독기에 넣고 소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식기세척기에 소독 기능 잘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소독 기능 활용하면은 충분한 소독이 되거든요. 보통 스팀 소독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 CDC에서도 식기세척기 소독 기능이 있으면 이걸 사용해도 좋다. 추가적인 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외에 아기 키우면서 신경 써야 할 거 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 마시는 물도 위생을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특히 이제 분유 탈 때 끓였다 식힌 물에 타주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끓였다 식혀줘야 되지?라는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단 생후 2개월 미만의 아기들 다 기준 똑같아요. 생후 2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끓였다 식힌 물로 70도 이상에서 분유 타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 가루 분유 속에는 사카자키균이라는 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성인에게는 별다른 이상을 안 일으키는데 이게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인 장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거를 좀 끓였다 식힌 물에서 좀 뜨거운 상태에서 분유를 타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미수가 조산화 출신이거나 선천 면역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같은 방법으로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더라도 분유를 계속 잘 타주셔야겠죠. 그런데 최근 2024년 12월에 미국 CDC에서 발표된 분유 타는 방법에는 조금 급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면 40도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도의 깨끗한 물에 타도 된다. 여기서 깨끗한 물이란 굳이 끓였다 식힌 물이 아니라도 생수나 깨끗한 수돗물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백화점 정수기 뭐 이런 거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관리만 잘 돼 있으면요. 네, 정수기 물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수돗물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꽤나 최근까지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지역 그 보건 관리하는 그 담당자에게 우리 집에 수돗물 써도 그 분유 타는데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다 물어볼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지침, 수돗물을 그대로 분유 타도 된다라고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한번 끓였다 식혀서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이야기는 생후 6개월이 넘어서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이 먹는 물도 꼭 끓였다 식힐 필요는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생후 6개월이 넘었다면 그냥 생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돌 이전의 아이들은 물을 따로 마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수유와 식사로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아이들은 그냥 이유식 먹고 입을 헹구는 정도만 물을 먹는 거지 이걸로 벌컥벌컥 먹어서 헛배 채우시면 오히려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되니까요. 조금씩만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 그래서 더욱 듣고픈 말 고마운 말 날 살리는 말
안아줘. 네,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6866님, 여름에 더워서 유아 수영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때 챙겨야 할 것, 또 위생적인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 수영장 물에 대해서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예민해지시고 저도 좀 그럽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소독약을 풀어놓는 곳에 가자니 이 자극이 될까봐 걱정이고 네. 약을 안 풀어놓는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 가자니 위생이 걱정이 돼요. 실제로 저는 저희 아이 데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수영장에 갔다가 거기 약을 안 풀어놓는 곳인데 갔다 와서 장염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이게 다른 친구들이 함께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수인 그 물을 통해서 전염병이 잘 옮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독약의 유무가 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 하는데요. 아이도 수영장 갔다가 장염 호되게 앓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소독약을 적절한 농도로 풀어놓는 곳이 이 감염병 예방에는 훨씬 좋다고 하는데 이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은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약 때문에 피부가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은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약이 네. 안 풀어져 있는 곳에 가야겠고요. 감염이 좀 찝찝하고 피부는 튼튼하다 그러면은 소독약을 좀 적절히 관리하는 곳으로 갔다 온 다음에 수영 후에 샤워를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콩으로 최희진 님이 손 씻기 30초가 생각보다 길던데요. 꼭 30초여야만 하나요? 그리고 젖병 세척기 거품형이 좋은가요? 일반형이 좋은가요? 하셨어요. 젖병 세척기는 제품마다 너무 차이가 있을 거라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손 씻기는 좀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씻기 30초 길죠. 저도 급하면 30초 못 닦는데 네. 이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모래시계 딱 돌려놓고 손 씻거든요. 보통 한 2분, 3분 이렇게 닦습니다. 그 정도로 해도 사실은 되게 손이 그 정도로 더럽다는 건데요.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30초도 생각보다 길어서 이렇게 시간 재면서 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런데 30초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손을 구석구석 닦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손을 닦고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손바닥에 손톱 사이 이거랑 손톱 사이 이렇게 해서 손톱 사이로 손바닥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랑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아주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구석구석 닦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0초에 너무 집착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7284님 아기 이불을 어느 정도 주기로 빨래를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이게 건강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이불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일 소독하라고 해요. 매일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햇빛에 말려서 소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땀이나 침이 별로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고 막 100일 지나서 침 잔뜩 흘리고 한다. 그러면은 아이 좀 이불이 좀 지저분해졌다고 생각할 때 한 번씩 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이재현 교수님이 직접 뽑아주세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수영장 고민이신 분하고요. 6866님. 네, 6866님하고 콩으로 보내주신 최혜진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